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이제 벌써 싱그러운 5월의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길거리에 온통 녹색이고 또 사람들도 짧은 옷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6월이면 뉴욕과 뉴저지, 특히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뉴저지는 6월 8일이 예비선거고 뉴욕주는 6월 22일이 예비선거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뉴저지에는 최초로 한인 주 하원 의원이 선거에 도전합니다. 앨런 박이라고 잉그루드 클립에서 시의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뉴저지에 이제 본격적인 한인 주 정치인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이분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고든 존슨과 앨런 박이 한편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 같이 37지역구의 주 하원 의원을 오랫동안 지냈던 벨러리 허들과 또 한 분이 이제 같은 편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 예비 선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인들이 아마 모두 다 나서서 투표를 해야만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뉴저지에서 주 하원 의원, 한인 주 하원 의원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6월 22일 예비 선거에는 프로싱 베이사이드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19, 20, 23, 26지구의 한인 시의원 후보자들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의 한인 시의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한 분이라도 시의원에 나와서 뉴욕시에 드디어 한인들을 대표하는 representative 시의원이 탄생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벌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미국의 미래는 개혁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등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가장 힘이 센 미국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중국을 꺾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동맹국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면서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커뮤니티의 성장을 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슬 시퍼렀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 1년은 전 지구적으로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돈이 많다는 미국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내고 가장 많은 사망자와 가장 많은 이 코로나 확진자를 만들어낸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자 여러 가지 꼼수를 썼지만 결국은 이제 재선에 실패를 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나이가 많으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고령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보적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로 했던 것은 대기업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대기업이 잘 되면서 낙수 효과로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가 돌아간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죠. 거기에 이 금융 대란이 발생하고 대기업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산층은 와장창 무너졌고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을 지원한 낙수 효과는 없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하면서 중소 비즈니스들과 그 다음에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대국민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생활을 위해서 지원금도 주고 또
이 주정부의 돈을 내려주면서 주정부들이 그동안 렌트비를 못 냈던 사람들에게도 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것도 세계 화폐로서의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막 찍어내서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봉쇄를 1년 동안 봉쇄 정책을 하면서 경제가 거의 올스탑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존으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은 이런 상황들은 바로 정부가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정치적으로 그나마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도 역시 2인자로서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중국을 꺾기 위해서 반중국 노선을 명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변해야지 언제까지 중국을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국이 미국만이 화성에 도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번에 화성에 도착하는 세계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 먼저 달려갈 생각을 해야지 중국을 누를 생각을 한다고 해서 중국의 힘이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의회가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의석수이지만 민주당은 지금 미국이 살 길은 개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 구조상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20년 인구조사 결과로 인해서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텃밭 지역의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공화당 지역, 레드 스테이트 지역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6석이나 달하는 의석들이 공화당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미국의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내세웠던 개혁 드라이브는 아마도 더 이상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미국이 어디로 갈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개혁을 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코로나로 드러난 미국의 의료 체계와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이 전염병들이 유행하면서 미국의 현재 병원 시스템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국보다도 한참 뒤처진 R&D 그러니까 연구와 조사에 관련된 이런 연구개발 투자비를 대폭 늘려서 지금 미국의 경제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첨단 기술 산업들을 확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노후화된 미국의 인프라 재건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미국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기반한 여러 인종차별과 혐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이민 정서를 극복해야만 미국이 통합된 국민의 에너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를 하면 미국은 순식간에 1등이 아니라 2등, 3등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런 개혁을 통해서 보다 진보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진보된 미국을 만드는 것만이 미국이 앞으로도 1등 국가로 이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유권자 등록 그리고 이번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동찬이었습니다.